안녕하세요, 하셈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이죠.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란 개인이 작년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는 걸 말하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 후에 종합소득세율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가 헷갈리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은 회사에 속하여 근무하시는 직장인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고를 하는 거고,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신 분들을 포함하여 작년에 퇴사한 분들까지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월부터 12월까지 일하면서 냈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냈으니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상인 분들, 사적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하시는 분들,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작년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중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제외되죠. 명심하셔야 되는 게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로 원천징수 의미가 없는 근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두 번째로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에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 번째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경우, 네 번째로 연말정산한 중도인 소득만 있는 경우, 다섯 번째 1년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 분이 기타 소득을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여섯 번째 작년 과세기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고 이외에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일한 기간에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일시적으로 6월 말까지 진행했었죠. 환급받으실 세액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계좌에 입금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 가산세란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정확하게 한다면 가산세를 납부하실 일이 없겠죠. 하지만 실수 혹은 신고를 못하게 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가산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자료를 보시면 일반적인 개인 신고보다 복식보기 의무자의 가산세가 일반적으로 더 크죠. 수익 금액이 많은 분들이 복식보기 의무자에 해당하는데요. 그만큼 가산세가 더 큽니다. 두 번째로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나라에서 가산세를 징수해버리죠. 위 자료를 보면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기간까지 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다들 안 좋은 행동인 거는 아시죠? 그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가산세 중에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가산세가 참 많죠. 납부지연 가산세는 지금 보시는 자료로 징수되며 납부기간까지 소득세에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를 때리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보다는 무신고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사정상 세금 납부를 기한까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일단은 법정 기간까지 어떻게든 세금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고 기간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세율을 알아야겠죠?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21년도에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45%의 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42%의 세율을 적용하기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두 번째, ARS로 전화 신고하시는 방법, 세 번째, 온라인 신청,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온라인 홈택스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신 후 신고 납부 탭에 있는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들어오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신고 안내서에 나오는 자신의 유형에 맞게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여 들어가시면 되고, 세 번째로 저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를 들어갔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입력하셔야 할 사항을 기록하신 후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고 추가적으로 화면이 나오는 것들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부신고의 경우에는 증빙을 해야 하며 전문 세무사에게 대행 의뢰를 많이 하고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자분들은 지금처럼 쉽게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관련하여 큰 틀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 하나의 영상에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하세무사 블로그에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